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기목,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현관이나 안방을 떠올리셨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집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주방의 밥솥 위에 있거든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풍수지리에서 주방은 재물의 창고이자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의 근원지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밥솥은 과거의 쌀독과 같은 역할을 하죠. 즉 밥솥은 곧 금전운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인테리어나 편의성만 따지다가 재물운을 걷어차는 위치에 밥솥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최악의 위치는 바로 설거지통이나 냉장고 바로 옆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수국화라고 부르는데요. 물의 기운을 가진 싱크대와 불의 기운을 가진 밥솥이 충돌하면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게 된답니다. 가급적 물기가 닿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지. 또한 밥솥이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다면 지금 당장 옮기셔야 합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집안의 재물을 상징하는 밥솥이 정면으로 보이면 들어오던 복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이죠.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 집 금고를 열어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재물운이 넝쿨째 굴러오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주방의 안쪽.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입니다. 밥솥을 놓을 때는 가급적 벽을 등지고 안정감 있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재물 기운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밥솥의 청결 상태가 운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인데요. 밥솥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으면 기의 흐름이 탁해집니다.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고 주변을 정돈하는 습관만으로도 집안의 에너지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고장난 밥솥을 방치하는 것은 금전운에 치명적입니다. 풍수에서 고장난 물건은 정체된 기운을 뜻하거든요. 밥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재물 흐름도 함께 막히게 된다고 봅니다. 혹시 구석에 안 쓰는 낡은 밥솥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재물운을 살리는 지름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밥솥의 방향도 신경 써보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안의 중심을 기준으로 서쪽이나 남서쪽을 향하게 두는 것이 금전적 성취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쪽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수확과 결실을 의미하죠. 작은 변화지만 이런 디테일이 모여 큰 불을 만드는 법이죠. 전자레인지와 밥솥을 위아래로 겹쳐두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와 밥솥 모두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기라 서로의 기운을 간섭하거든요.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한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거나 별도의 선반을 활용해 기운이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식구들의 건강운까지 챙기고 싶다면 밥솥 주변에 작은 초록 식물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방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공간이라 기운이 날카로워지기 쉬운데 식물의 생명력이 이를 부드럽게 중화시켜 주거든요. 다만 너무 큰 식물보다는 앙증맞은 크기의 화분이 적당하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 밥솥 아래에 지저분한 전선들이 엉켜있지는 않은가요? 엉킨 전선은 복잡한 인간관계나 꼬인 작은 흐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선 정리용 튜브나 타일을 이용해 깔끔하게 묶어주세요. 보기에 깔끔한 것이 운에도 좋다는 건 풍수의 불변의 진리더라고요. 이게 핵심인데요. 밥솥은 단순히 밥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매일 아침 밥솥을 닦으며 우리 집이 부자가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보세요. 밝은 마음가짐으로 정성스럽게 관리된 밥솥은 반드시 그 집안에 풍요를 불러다 주기 마련이네요. 많은 분이 밥솥 위치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집을 가보면 공통적으로 주방이 매우 정갈하고 기운이 안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가 결국 인생의 큰 기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드릴게요. 싱크대 옆과 현관 정면은 피하시고요. 주방 안쪽에 안정적인 명당을 찾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결과 정돈이 핵심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밥솥은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우리 집 밥솥 위치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재물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큰 재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은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돌아오는 정직한 에너지입니다. 밥솥을 소중히 다루는 그 마음이 곧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연결되거든요. 오늘부터 우리 집 밥솥을 재물상자로 생각하고 귀하게 대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동에 늘 풍성한 재물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보세요. 함께 복을 나누면 그 운이 배가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성취와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울인가요? 아니면 신발인가요? 혹시 거울이 정면으로 보인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울 하나로 집안에 들어오는 복을 통째로 튕겨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부터 재물운을 2배로 높이는 현관 거울 활용법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기운의 입구입니다. 외부의 에너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죠. 그래서 현관은 항상 밝고 깨끗하며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이때 거울은 기운의 흐름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쓰인답니다. 많은 분이 외출 전 용모단장을 위해 현관에 큰 거울을 설치하시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울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밖에서 들어오던 행운과 재물운이 거울에 부딪혀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이죠. 이는 집안의 기운을 쇠퇴하게 만드는 최악의 풍수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만약 이미 거울이 정면에 고정되어 옮기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의 절반 정도를 관엽식물이나 가림막으로 가려주거나 예쁜 그림을 걸어 거울에 직접 기운이 닿지 않게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처방만으로도 흉한 기운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이 넝쿨째 들어오는 거울 위치는 어디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왼쪽에 있는 거울은 금전운을 상징합니다.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원하신다면 왼쪽에 거울을 두시는 게 좋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거울은 명예운과 출세운을 뜻하니 신분 상승을 꿈꾸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잠깐, 여기서 욕심을 부려 양쪽에 거울을 다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절대 피해야 할 금기사항입니다. 양쪽에 거울이 있으면 기운이 서로 반사되며 충돌하게 되어 집안의 에너지가 극도로 산만해지거든요.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거울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전신 거울은 기운을 압도하여 거주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거울은 기운을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하죠. 적당한 크기의 팔각형 거울이나 타원형 거울이 풍수적으로는 가장 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팔각형은 팔방의 복을 끌어모으는 의미가 있답니다. 거울의 청결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거울에 지문이나 먼지가 가득하면 들어오던 복도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설 거예요. 항상 반짝이게 닦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맑은 거울은 맑은 기운을 부르고 탁한 거울은 탁한 운을 부른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거울에 무엇이 비치는지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거울 속에 현관에 지저분한 신발들이나 쓰레기 봉투가 비친다면 그 부정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지게 되거든요. 거울 안에는 항상 깔끔한 현관 바닥이나 예쁜 꽃, 화분이 비치도록 신경 써주시면 재물운이 훨씬 빠르게 상승합니다. 현관이 너무 어둡다면 조명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어두운 현관에 거울까지 있으면 음산한 기운이 감돌기 쉽습니다. 밝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거울 근처에 보조 조명을 설치해 현관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밝은 곳에는 밝은 기운이 모이고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랍니다. 신발 정리도 거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현관 바닥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거울이 그 혼란을 그대로 복제해 집안에 퍼뜨리죠.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매일 신는 신발만 정갈하게 놓아주세요. 거울에 비친 정돈된 모습이 곧 우리 집의 미래 모습이 될 테니까요. 가끔 거울이 깨지거나 금이 간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깨진 거울은 파괴된 에너지를 의미하며 가족의 건강이나 재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거울이라도 금이 갔다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집안의 평안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현관에 거울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밝은 느낌의 풍경화나 꽃 그림을 대신 걸어보세요. 거울만큼은 아니지만 기운을 상승시키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노란색 해바라기 그림은 금전운을 부르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유명하니 현관 인테리어에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울은 현관 정면을 피해서 왼쪽이나 오른쪽 중 한 곳에만 두시고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며 거울 속에 예쁜 풍경만 비치도록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현관을 항상 밝고 화사하게 유지하는 것이 재물운의 기초라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풍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부터 정돈해 나가는 마음가짐이 바로 풍수의 시작이죠. 현관 거울 위치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어느샌가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좋은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행복을 가득 불러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운은 스스로 만드는 사람에게 더 크게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셔서 거울의 위치와 청결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언제나 따뜻한 복으로 가득 차길 응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침대 머리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풍수에서 잠자리는 운을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느냐에 따라 내일의 운세가 바뀔 수 있거든요. 부자들만 몰래 지키는 침실 풍수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보통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라고들 하시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라 성장과 열정의 기운이 있고, 남쪽은 밝고 명랑한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위보다 훨씬 중요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방위만 맞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가장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위치는 문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는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시체 배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기운이 잠든 사람의 머리에 직접 닿으면 기가 눌리고 숙면을 방해받게 됩니다. 정문과 대각선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배치랍니다. 또한 창문 바로 아래에 머리를 두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창문은 기운이 들락날락하는 통로인데 자는 동안 머리 위로 찬바람이나 강한 기운이 지나가면 건강운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만약 공간상 창문 아래에 두어야 한다면 두꺼운 커튼을 활용해 기운을 한번 걸러주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침대 머리가 화장실 벽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화장실은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벽 하나 사이라 해도 그 탁한 기운이 머리 쪽으로 전달될 수 있어 건강이나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화장실 벽과는 거리를 두거나 다른 쪽 벽을 활용해 주세요.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울 속에 자는 내 모습이 비치면 안 된다는 점인데, 침실 거울이 자는 모습을 정면으로 비추면 거울이 사람의 기를 흡수해버린다고 봅니다.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유독 피곤함을 느낀다면 거울 위치를 옮기거나 천으로 가려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진정한 명당 배치는 무엇일까요? 침대 머리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서도 양옆에 여유 공간이 있는 형태입니다. 한쪽 벽에 침대를 완전히 붙여버리면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좌우로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약간의 틈을 주는 것이 부부관계나 대인관계운을 높여준답니다. 침대 아래 공간도 체크해보세요.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침대 밑에 짐을 가득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의 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잠든 동안 신선한 공기와 에너지가 침대 아래로도 흘러야 하는데 짐들이 이를 막아버리거든요. 가급적 침대 아래는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 조명은 은은하고 따뜻한 전구색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양의 기운이 강해 숙면을 방해하고 재충전을 막습니다. 취침 전에는 메인 등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를 활용해 침실을 아늑하게 만들어 보세요. 부드러운 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좋은 꿈을 부를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요. 침대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이나 모서리가 머리를 향하지 않게 하세요. 모서리에서 나오는 살기가 사람을 공격한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가구의 모서리가 침대를 향한다면 둥근 모양의 소품이나 화분으로 그 날카로움을 가려주시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네요. 재물운을 더 높이고 싶다면 침실에 작은 금고나 저금통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은 집안의 보물창고와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소중한 물건을 침실 깊숙한 곳에 보관하면 그 기운이 증폭되어 재물이 불어난다고 믿습니다. 다만 눈에 너무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게 포인트죠. 벽지에 대한 팁도 드릴게요. 침실은 화려한 무늬나 원색보다는 편안한 파스텔 톤이나 베이지 색상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한 벽지는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든요.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맞는 풍수 인테리어가 됩니다. 전자제품은 침대에서 멀리 떨어뜨리세요.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충전기 등은 수면 중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을 깨트립니다. 가급적 침실에는 가전제품을 두지 않는 게 좋지만, 어렵다면 머리맡에서 최대한 멀리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침실 풍수를 정리해 드릴게요. 방문과 대각선 방향에 침대를 두시고 머리 위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주세요. 화장실 벽은 피하고 거울에 자는 모습이 비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 이 몇 가지만 지켜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풍수는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환경심리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수의 본질이거든요. 작은 변화가 숙면을 부르고 그 숙면이 내일의 성공을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당장 침실 구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구 배치를 조금만 바꿔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질 겁니다. 복은 준비된 자의 방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은 최고의 명당에서 꿀잠 자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침실이 지친 심신을 달래고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모두가 재물운 가득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